은퇴를 앞두고 있는 59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긴 해요. 자, 어떤 솔루션일지 일단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상황 정리 한번 좀 해드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뭐 앞으로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조금 일이 이제 닥쳐 있는 바로 59세, 뭐 제가 볼 때 뭐 꼭 60살이 은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불과 이제 뭐 1, 2년 내에는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그래도 아파트 하나 이제 뭐 꼭 한 채라기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은퇴 후에 과연 아파트 하나 가지고 버티시고,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생활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또 갖고 계신 자산이 충분히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뭐 아파트 대비했을 때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적으신 건 아니어서 충분한 이 솔루션 있다는 점 이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이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작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은 또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솔루션일까요? 네,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단어 하나, 부동산, 이게 아니거든요. 자, 부동산 안에서도 여러 개의 상품으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방송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상품 안에서도 결론은, 자, 수익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건지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뭐 제가 아마 전에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임대 수익 쪽의 포션을 뭐 예를 들어서 70%의 포션으로 자산을 좀 분배를 하실 건지, 시세, 우리가 보통은 차익형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형으로 30%를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제 반대, 임대 수익 기준은 30% 가시고 오히려 차익형으로 70%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재 상황이 항상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뭐냐면, 과연 지금 내가 현금 기준으로 한 달, 매달 어느 정도까지 수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꼭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연금이나 기본 들어오는 뭐 이자 소득이라도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50%에 50%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드리지만, 혹시라도 최소 300만 원 미만으로 현금흐름이 되신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임대 수익 쪽으로 퍼센테이지를 올리셔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중에 지금도 이제 상품을 여러 개 상품을 좀 제가 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건물, 우리가 통건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주택용으로 가는 원룸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상가주택 같이 근생 건물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금성이나 관리성이 양호한 건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시세 차익형은 가능하십니다. 자, 임대 수익 쪽보다는 차익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과연 아파트 투자가 바람직하다?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가부터 해서 오피스텔 쪽인데, 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여기는 임대 수익형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또 이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좀 우리가 아시겠지만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지역에 그런 물건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공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실이 나면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자,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과 차익을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불리한 점이 바로 관리를 하는, 바로 관리성이 좀 불리하다는 점이고, 이 근생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성보다는 이 양호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향후에 가격에 대한 성장성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건물 중에도 원룸 건물보다는 근생 쪽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통건물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같은 통건물이라도요. 자, 여기 단독주택의 이유는요. 바로 혼자, 이게 별거 주택 기준으로 보면 한 채라는 거고요. 공동주택은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5채를 갖고 있으면 등기가 5개 돼서 5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다가구가 됐던 상가, 이 주택이 됐던 주택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는 한 채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 수익은 여기 안에 거주 인구, 우리가 보통 다가구 같이 20인이 거주를 해도 한 채다라는, 그래서 단독 기준으로 가셔야지만이 1주택 비과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요, 1층에다가는 레스토랑,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시고 2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구조. 자, 이런 구조들은요, 본인은 제1옥탑, 그러니까 3층에 본인이 아예 다 단독으로 쓰시고 나머지 층들은 주택으로 임대 놓으셔서 임대소득과 자본 수익을 같이 가시는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예 상가를 아예 다 집어넣고 이 위에 층은 전부 주택임대로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1주택 기준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사례에서 2마리 토끼, 아까 처음 사례 제시했던 똘똘한 한 채 기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금으로 만드는 쪽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맞춘다 그러면 가능하면 상가주택 쪽 컨셉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니까, 자, 이런 점 잘 또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